변론의 힘! 안녕하세요. 법린이 유진.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지영입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약 2달 전 사무실 하나 임대해서 상품 창고이자 사무실로 쓰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 지하 사무실에 세를 들었습니다. 그곳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자 장마가 시작되었고 사무실에 물이 새기 시작하더군요. 건물주에게 업체를 부르겠다고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전 결국 다른 업체를 불렀습니다. 배수구 문제가 아니라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주에게 말했더니 또 본인이 정한 업자를 불러서 상황을 보고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몇 번을 물을 닦으면서 20일을 버티다 업자가 와서 공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비가 오느니 뭐니 하면서 계속 일이 미뤄지더니 결국 며칠 전 비가 왔을 때 주말이 지나고 출근을 해보니 벽과 천장엔 금이 가 있는 게 보일 지경에 완전히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상품은 다 젖었지, 일은 진행할 수가 없지, 이 상황에 답답해서 다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자기네는 바쁘다. 업자도 부르고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면서 결국 물건에 관한 보상은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1층이나 3층에 있는 학원이 모두 물 새는 것 때문에 골치더라고요. 왜 손해배상 청구를 안 했냐고 물었더니 나중에 보복으로 보증금도 못 돌려받을까봐 참는답니다. 건물보험엔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요. 보상도 어렵다고 하네요. 이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건물주 상대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건물주의 말대로 저도 물건을 관리 못한 책임이 정말 있는 건가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수리를 잘 해주지 않는 건물주가 많은데 건물주의 관리 보수 책임은 보통 어느 정도일까요? 네, 보통 이런 상가 문제에 있어서 요즘은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새로 생겼어. 이제 일단 그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 같은 문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 간의 문제, 그리고 이런 민법에서 규율하는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는 민법적으로 규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꼭 소송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서로 협의를 하면 되는데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한 그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런 하자가 발생한 원인이나 그리고 손해, 그리고 실질적으로 손해액 이런 부분들을 소송을 통해서는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혹시 이 보증금을 차감하거나 나중에 이걸 빌미로 보증금을 안 주면 어떡해요, 집주인? 의외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임대인과 거기에 새들어 있는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데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들이 손해를 요구하더라도 어쨌든 문제를 많이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건물 자체의 하자이기 때문에 이 하자로 인해서 임차인이 손해가 발생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주는 그 임대료를 받는 의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임차인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분쟁을 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뭐 행동이 있을까요? 임차인이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 수해나 화재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화재 같은 경우에는 화재를 일으킨 사람에게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수재가 났을 경우에는 이게 불가항력이었다는 부분이 있으면 건물주는 어쨌든 면책을 받을 수 있지만 건물에 금이 가거나 평소에 관리를 잘 못해서 수해가 나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임대차 관계와 관련돼서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필요비와 유익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비는 건물을 사용하면서 어쨌든 일회용처럼 이런 형광등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걸 가는 거는 건물주에게 요구할 수 없는 거고
보일러나 뭐 이런 뭐 벽에 금이 가서 내가 공사를 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비용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유익비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건물주에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증금을 빌미로 협박을 하거나 발생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에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실 법적으로 이렇게 보증금에서 임의로 감액을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증금을 건물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손해액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건물주들은 사실 보증금을 잘 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건물주가 보증금을 안 준다는 가정하에서 가압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이런 손해액을 청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이게 건물보험엔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보상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건물주 상대로 제대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험이 사실 어떤 보험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보험이 처리가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보험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 이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건물주가 이러한 건물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거로 인해서 내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같이 입증을 다 해야 됩니다. 건물주의 말대로 이 사연자가 물건을 관리 못한 책임이 정말 있는 건가요? 관리를 잘 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비가 와서 물이 새가지고 모든 제품이 망가졌다면 이런 비가 오는 거에 대해서 관리를 못한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쪽은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물건 관리를 잘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건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아마 건물주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에서 내가 그만큼 손해를 봤으니까 까겠다 이런 주장은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화장실이 분명 새하였어요. 네. 근데 잘 보니까 밑에가 갈색이었는데 그냥 페인트 칠을 한 거였더라고요. 1년 정도 사니까 다시 좀 지저분하게 곳곳에 엄청 많이 벗겨졌는데 네. 이거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보통은 화장실은 타일일 텐데 페인트 칠을 했다 그러면 그 벗겨진 부분들을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그 건물주에게 말을 하면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임대차 관계에서는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면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건물주에게 바로바로 연락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락을 할 때도 문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내고 그런 부분들은 저장을 해 주시는 게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혹시 위와 같은 경우 외에도 혹시 자취집이라든지 하숙집이라든지 또 그런 데서 보증금을 계속 돌려주지 않고 버틴다면은 임차인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보통 월세나 전세 이런 그 거주를 위해서나 가게를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인들이 보통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보증금을 못 준다고 이렇게 버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건물주가 직접 내주지 않으면 받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나는 또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런 급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실은 돈을 안 주면 사실 방을 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임차권 등기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계약 기간은 끝나고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인데 보통은 방을 빼면서 돈을 받는 게 가장 큰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근데 내가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난 이후에는 내가 거주하는 거랑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방을 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안 주는 경우에는 바로 건물주 이런 분들에게 이제 뭐 예금을 압류를 해 놓든지 아니면 집을 가압류를 해 놓든지 이런 다른 절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방금 들었던 사연 같은 경우는 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입고 그렇게 된 케이스였는데 만약 근데 그 오늘 사연자는 봤을 때 건물에 외벽이 있고 처음부터 있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걸 아는 상태였는데 만약에 겉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멀쩡한 건물이었는데 뭐 벽 속에 뭔가 뭐 철근이 없다든지 뭐 이런 부실적인 면으로 인해서 이러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 예를 들어 뭐
수혜뿐만 아니라 화재도 있고 뭐 기타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임차인이 그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이런 케이스에서는 방법 없는 건가요? 보통 그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있어요. 공인중개사들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차 계약서만 써주는 게 아니고 뒤에 보면 그 계약서 뒤에 물건에 대한 하자 부분에 대한 그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보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다 되어 있다면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계약서를 보면 일단 그 권리관계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뒤에 그 건물에 대한 이런 하자 부분에 대한 평가하는栏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게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그렇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거기에 따른 손해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 한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있으면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변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